등기필 정보를 보시기 전에 등기필증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입니다. 그러면 신축한 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갑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텐데 이때 신청한 등기가 뭐죠? 보존등기를 신청하겠죠. 보존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 등기관은 이 등기 신청인에게 등기 완료 증명서를 한 장 줘요. 등기 완료 증명서라는 겁니다. 등기 완료 증명서를 한 장 주는데요. 이 등기 완료 증명서를 등기필증이라고 불러요. 요 필자가 완료 필자입니다. 완료 필자. 그래서 등기 완료 증명서를 영수증으로서 신청인에게 한 장 교부합니다. 그러면 요 갑은 영수증을 한 장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를 등기필증이라고 불러요. 등기 완료 증명서. 필자가 완료 필자예요. 이때 이 갑은 1년 후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이 안에는 물권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겁니다. 그러면 불이익이 발생할 때고 이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부를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러면 등기만 놓고 볼 때 이 을은 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기관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그 사실이 뭐냐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가 상실되는 이 등기 의무자에게 진짜 상실되는 이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부동산 사기가 나타나게 돼요.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넘긴다고 뻥카치더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즉 무권한제의 처분행위, 부동산 사기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등기관은 상실되는 권리가 진짜 등기의무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뭐냐면 요거예요. 등기필증. 왜냐면 이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두 번 만들어지는 경우 절대로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만들어져요. 따라서 이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만들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우리 판례가 권리자로 추정을 해줍니다.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권리가 있다라고 추정을 해줘요. 그러면 추정되는 등기필증이 이 갑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등기필증을 제출해서 이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필증이 제출이 됐다면 등기관은 확인을 했을 테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테고 이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즉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또다시 등기 완료 증명서를 한 장 만들어서 이 등기 권리자에게 줍니다. 교부를 하게 돼요. 영수증으로서 등기 완료 증명서로서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체크를 한 다음에 영수증으로서 돌려주는 겁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둘 다 을에게 교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에서는 새로 만든 것은 등기 권리자에게, 종전의 것은 등기의무자에게 환부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을은 등기필증을 한 장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이때 등기필증은 누구에게 교부가 됐습니까?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가 된 겁니다. 그렇죠? 또 1년 후에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겠죠. 소유권을 상실할 테니까 불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자를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테니까 등기 관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관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등기관은 하나의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는 이 등기 의무자 을에게 이 권리가 진짜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받은 등기필증을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이 될 테고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이 됐다면 완료증명서를 하나 만들어서 등기 권리자에게 한 장 교부하고 이것은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기필증이라는 거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등기필증은 누가 교부를 했습니까? 등기소에. 누가 등기소에 첨부를 했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첨부하는 것이죠. 이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던 등기필증은 언제 받은 겁니까?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거죠.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증을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소에 첨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이 등기필증은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소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등기필증은 등기 의무자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용도로 등기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할 때 이 등기필증을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출하는 건데 등기 의무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단독 신청이라는 뜻입니까? 공동 신청이라는 뜻입니까? 공동 신청이라는 뜻이에요. 이 공동 신청에는 등기 의무자도 있고 등기 권리자도 있을 텐데 이때 누가 첨부하는 제공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 필증을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즉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겠죠. 따라서 등기 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 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등기 의무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입니까? 단독 신청인데도 등기 의무자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입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이죠. 등기 의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읽어보세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때도 있죠. 그때는 등기필증 제출합니까?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하지 않을 겁니다. 등기 의무자일 때만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어요.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죠. 이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은 누구에게 등기필증이 교부될 때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겁니까? 새로 만들어진 것은 등기관리자, 종전에 있던 것은 등기의무자. 그렇죠? 따라서 이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신청인에게 교부가 되는 겁니다. 신청인에게. 그렇죠? 또 하나의 기능을 수행했죠. 등기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도 이 등기필증이 수행했죠. 맞습니까? 이때는 이 등기필증을 누가 제출하는 겁니까? 등기의무자가. 그렇죠. 이 등기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은 등기권리자일 때 받은 것이죠. 등기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일 때 등기소에 제출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등기필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른 제도가 등기필증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 다른 제도가 뭐냐면 이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은 등기완료 통지가 이 기능을 수행합니다.
완료 통지가 이제 종전에 등기필증이 수행했던 영수증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은 등기필 정보라는 것이 이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도로 이게 바뀐 거예요. 종전의 등기필증 제도가 등기완료 통지와 등기필 정보라는 제도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때는 제가 하나를 좀 외워두셔야 된다고 했죠. 이 등기필 정보는 이 기능을 수행할 때만 만들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등기필 정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는 이 기능을 수행할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수행할 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에 이때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작성 통지되는 것이 등기필 정보가 됩니다. 그럼 이 새로운 등기명인이 나중에 등기 의무자가 될 때 이 등기명인이 될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첨부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제가 꼭 외워두시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혀 안 나세요? 이제 다음부터는 날 때도 됐죠? 네, 이건 네 번째 제가 설명드린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볼 것이고요. 지금 뭘 볼 거냐면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갑을 뭐라고 부르죠? 등기 의무자. 이때는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겁니다. 이때 이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 필증을 지금은 바뀌었죠. 뭐로? 등기필 정보로. 그렇죠.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는 딱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등기필증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에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확인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먼저 이렇게 등기를 신청을 할 때 등기관 만날 수 있죠. 등기관을 만나갖고 확인을 시킵니다.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킵니다. 각종 자료를 제출해서.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이 부동산을 A로부터 취득할 때 취득세 냈겠죠? 취득세 냈겠죠? 그러면 취득세 납부증명서 같은 걸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A로부터 취득할 때 계약서 작성이 됐겠죠? 계약서를 제출하면 될 겁니다. 이러한 다른 방법을 통한 각종 자료를 등기관에게 제출해서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습니다. 내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조서를 하나 작성을 해줘요. 이 조서라는 개념은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를 조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확인 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확인 조서가 작성이 됐다는 얘기는 확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등기 의무자가 비록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이 확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확인 조서가 작성이 됐다면. 이거 되셨습니까?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왜 표정은 어려운 표정이죠? 두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리인에게 부탁했다는 얘기는 출석을 못하니까 부탁한 것이죠. 그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없겠죠. 출석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가 있어요.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가 있겠죠. 이 변호사나 변호사는 법률 사무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 법무사는 등기 사무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등기 사무는 법률 사무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은 등기 사무에 있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관의 역할은 뭘까요? 본인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등기관의 역할이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A가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나 법무사가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이 값은 이 A에게 대리권 수여하겠죠.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임장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겠죠. 요즘은 위임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위임 확인 정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리인이 위임 확인 정보를 본인으로부터 받는데요.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되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된 다음에 위임 확인 정보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변호사나 법무사니까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변호사나 법무사는 이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받을 때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위임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위임장을 받았다는 얘기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위임장을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라는 겁니다. 즉 위임 확인 정보를 등기 신청 시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위임 확인 정보가 제출됐다는 얘기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위임 확인 정보 안에는 갑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따라서 위임 확인 정보를 A가 등기소에 제출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갑을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관리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등기 의무자는 등기 관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직접 출석해서 확인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귀찮으면 변호사 사갖고 변호사에게 확인시키면 되겠죠? 근데 변호사, 법무사는 돈이 들어요. 그래서 만만한 와이프한테 부탁합니다. 일반인이에요. 일반이니까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이니까. 변호사 자격도 없고 법무사 자격도 없으니까. 그렇겠죠? 따라서 얘는 확인할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니까 확인하기가 좀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자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다른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공증인입니다.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본인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공증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공증 정보가 작성이 되면 요 A에게 주는 겁니다. 대리인에게. 공증 정보를 작성해서 요 A에게 주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 공증인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만 공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증인이에요. 그래서 변호사인 공증인이 본인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공증서류를 작성해서 요 대리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증 정보가 있다면 이제 공증인이 확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공중정보가 작성이 됐으면 이제 A는 등기 신청 시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첨부가 됐다면 등기관은 공직인이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등기를 실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공중서류가 있을 텐데 요즘은 공중정보라고 불려요. 예전엔 공중서면이었는데 지금은 공중정보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 공중정보 안에는 본인 갑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있겠죠. 따라서 공중정보가 첨부가 될 때 뭐도 같이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확인정보, 인감증명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위임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중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이렇게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이게 아마 올해 출제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요거 좀 보겠습니다. 이 등기필 정보는 이 기능을 수행할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등기가 이루어질 때마다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를 않아요. 예전에 등기필증은 모든 등기가 이루어질 때마다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능이 필요할 때만, 그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능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이겁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으로 기록이 될 때 이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이때만. 이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인이 새로운 등기명인이 될 때에 이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작성 통지해 주는 것이 바로 등기필 정보입니다. 이 새로운 등기명인을 달리 표현하면 등기관리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등기관리자가 이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었다면 나중에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될 때가 있겠죠.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닌 등기필 정보가 작성 안 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닌 거 뭐가 있을까요? 표제부 등기. 맞습니까?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죠?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이런 것들은 표제부 등기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등기필 정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습니다. 표제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아예 작성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신청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도 작성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없다면 뭐가 있을까요? 직권에 의한 등기. 그렇죠? 직권에 의한 등기. 대표적인 게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있어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돼서 그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통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등기명인이 없을 때는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되는 등기일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아예 작성되지를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되지 않는 등기가 뭐가 있을까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새로운 등기명인이 나타나지 않죠. 기존의 등기를 그냥 말소라고만 표현하고 있으니까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를 회복시키는 등기가 말소 회복 등기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그 저당권 등기가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게 다시 표현됐을 뿐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표현됐을 뿐이에요. 따라서 말세회복 등기도 새로운 등기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권리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 예를 들어서 전세 금액이 10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전세금은 전세권의 내용이죠. 따라서 전세금이 10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났다면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는 새로운 등기명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전세금만 바뀌니까. 맞습니까? 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자가 저당권의 내용이에요. 그럼 채무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저당권의 등기명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리 변경 등기는 새로운 등기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리 변경 등기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인이 등기부의 새로운 등기명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이때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이고 신청인도 있고 새로운 등기명인도 있지만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명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때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뭐라고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으니까 통지도 안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재산은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텐데요. 갑은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갑이 등기를 해주겠는데 이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갑니다. 이유는 채권자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강제 집행이 두려워서 이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테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서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신청인은 누굽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 갑.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기록이 됩니까? 을.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등기표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 명인이 같은 사람일 때만 등기표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면 작성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을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를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신청인은 누굽니까? 채권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을. 따라서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으니까 통지도 안 되겠죠. 그런데 등기부에 이 사람은 이름은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알려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알려는 줘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느냐.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완료되었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으니까 통지는 못 해줄 겁니다. 하지만 알려는 줘야 돼요. 등기 완료가 됐다는 사실을. 그렇죠. 여기서도 등기 완료 통지가 나타나고 여기도 등기 완료 통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 신청인에게 해주는 등기 완료 통지.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명인에게 알려주는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등기 완료 통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쪽 게 시험에 더 잘 나올 겁니다. 이쪽 게.
이쪽 뭡니까? 등기명인에게 알려주는 등기관련 통지. 그렇죠?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102쪽을 보시는데요. 102쪽. 거기 서설에서 반가로 2번을 보시면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예전에 등기필증이었었죠. 네. 이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의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등기필 정보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의무자가 있는 경우가 있죠. 어느 경우입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때 이때는 단독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관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 의무자가 확인시켜야 되겠죠?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할 때는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확인조서가 작성이 되면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확인조서가 작성이 됐다면 등기필 정보는 그 기능을 이미 수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는 등기필 정보 대신 뭐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위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렇죠.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닐 때는 무엇을 등기필 정보 대신 제공한다고 했습니까? 공중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방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 등기필 정보의 작성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여기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신청인과 등기 명의는 같다는 뜻입니까? 다르다는 뜻입니까? 네?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신청인은 이꼴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등기를 하는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무슨 뜻입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권리를 보전,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여기서 보전 등기 명의인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보전 등기 명의. 소유권 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부에 보전 등기 명의인이 기록되겠죠. 따라서 등기 명의인이 새롭게 존재하니까 그리고 아까 신청인과 이꼴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했으니까 이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될 겁니다. 이전, 설정.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명의인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그자가 신청했다고 거기 위에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저당권은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작성이 될 겁니다. 이전,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예를 듭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겠죠. 그리고 신청했다고 했죠.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장인이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명의인이 나타나겠죠. 따라서 이때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될 겁니다. 3번,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 등기. 그러면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추가되는 등기 명의인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따라서 이때도 등기필 정보는 작성이 될 겁니다. 우측을 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기재사항과 구성해서 1번 등기필 정보의 기재사항 다음에 요게 빠졌어요. 등기필 정보의 기재사항 다음에 세미콜론. 거기 반가로 2번에 등기필 정보의 기재사항 등기필 정보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등기필 정보의 기재사항 다음에 이렇게 땡땡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좀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2번을 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도 이 땡땡이 빠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집어넣은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네, 등기필 정보의 구성.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것은 등기필 정보의 구성이에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예전에 기본서로 강의할 때 그것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기본서에 있습니다. 그 그림이.
그래서 2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필 정보의 일련 번호는 영문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이 되고 비밀번호는 총 50개가 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방법이 나오는데요. 일반 신청의 경우 등기필 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 명의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그렇죠. 신청인이 새로운 등기 명인이 될 때 새로운 등기 명인에게 작성 통지하는 것이 등기필 정보였죠. 따라서 신청인별로, 즉 등기 명인별로 작성 통지가 될 겁니다. 등기 신청 정보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 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다를지라도 등기 명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이건 동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동시 신청이니까. 그렇죠.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동시에 신청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등기 신청인, 등기 명인별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 신청이니까. 그 다음에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등기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 명인을 위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채권자 대의 신청에 의한 등기. 등기필 정보 작성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2번을 보시면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보전 단계. 등기필 정보 작성됩니까? 안 되겠죠. 왜? 신청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죠.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신청인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명의는요, 등기 관리자. 달라지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2번, 강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이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권리를 상실하는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진짜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에게 확인시킬 용도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강공서가 부동산 사기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렇죠. 무고한 처분행위를 강공서가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등기 진정성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평가해요. 따라서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애당초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를 아예 않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외도 있죠.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하지만 강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 번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실 때도 됐죠? 아직은 안 됐나요? 한 3번은 더 하면 될까요? 네, 3번 정도? 뭐 출제되는 게 뻔하니까 한 3번 정도 더 할 겁니다. 언젠가는 외우겠죠?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이 그림도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이게 구조가 똑같아요. 법이라는 게. 갑은 소유자입니다.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요. 그냥 안 빌려주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익숙하죠, 이 그림?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겁니다. 이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겁니다.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하면 저당권도 취득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이 10억 원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는다면 이 저당권자는 자신의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실행합니다.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저당권자는 법원에 이때의 법원을 집행법원이라고 불러요. 강제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 집행법원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경매 신청권은 저당권의 한 권능이에요. 경매 신청권은 저당권의 한 권능입니다.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매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이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처분 권능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걸 공시를 합니다. 이 공시의 방법은 등기소에 촉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 등기입니까?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실행이 된 다음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경매 절차라는 용어보다는 매각 절차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요 A는 경락인이 되겠죠. 요즘은 경락인이라는 용어보다는 매수인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A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네? 매각대금을 다 낸 때, 경락대금을 다 낸 때. 요즘은 경락대금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매각대금이라는 용어를, 이게 민사집행법상의 용어예요. 매각대금을 다 낸 시점에 요 A는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죠. 187조가 될 겁니다. 따라서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등기까지 완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저당권 실행 절차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매수인 명의로 등기까지 해주는 것이 저당권 실행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가 해줘야 될까요? 저당권 실행 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이 해줘야 되겠죠. 누굽니까? 집행법원이에요. 따라서 이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그러면 이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A는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A의 소유권은 B의 소유권으로 넘어가겠죠. 따라서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 A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이 A는 등기를 갖출 때 등기필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질 때도 A를 위해서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등기 권리자가 관공서 이외에 별도로 존재할 때는 그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 주기 위해서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자가 나중에 등기임자가 됐을 때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관공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되겠죠. 이 작성된 등기필 정보를 법원에게 통지해 줘야 될까요? 여기 매수인에게 통지해 줘야 될까요? 아무나. 꼴리는 대로. 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무나. 얘한테 통지해 줘도 되고 얘한테 통지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내줘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얘를 거치지 않고 곧장 매수인에게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책에서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다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이 예에서는 누굽니까? 매수인.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기출지문이에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통지 방법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등기필 통지에 상대방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1번을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 정보를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맞습니까?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설명드렸죠? 여기.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에게. 즉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서 등기 명인에게 통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관공서 또는 등기 관리자에게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한다. 미주치죠. 그 관공서 또는 등기 관리자. 꼴리는 대로 통지하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관공서에게 통지해줘도 되고 등기 관리자에게 통지해줘도 됩니다. 관공서에게 통지해줬을 때는 관공서에게 간 다음에 등기 관리자에게 가겠죠. 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체크하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2번도.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1번. 등기 관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등기필 정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먼저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이 등기필 정보는 종이로 만들어집니다.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전자 신청은 컴퓨터 파일 형태, 그 다음에 방문 신청은 종이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 그걸 받았을 때 이사를 다니다 보면 없어져 있습니다. 어딘가 사라져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한다든지 바이러스 먹게 되면 이것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따라서 이때는 처음부터 등기소 네가 보관하고 있으라고 해서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때는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관리자인 경우,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해야 되지 않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법원 규칙으로 가능한 경우. 거기 박스 안에 첫 번째는 전자 신청의 경우 컴퓨터 파일 형태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방문 신청의 경우 종이 형태, 서면의 형태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거기 3개월, 3개월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요걸 위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번째, 등기 관리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뭡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이죠. 등기필 정보 작성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다섯 번째,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경우 신청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